이번 시간에는 작성된 게시글의 목록을 표현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글 목록에 해당하는 API를 스웨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리다 보면 OS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게시글 목록에 해당하는 이제 API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출력에 해당하는 속성은 게시고, 그리고 주소는 /article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전달 인자로 쿼리 스트링으로 페이지 넘버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보기 모드에서 필요한 모드와 그 모드에 따라서 오솔라이제이션, 즉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요청이 완료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이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프론트엔드에 이제 화면에 그려주게 되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백엔드 서버를 실행시키면은 기본적으로 50개의 작성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스트맨이라는 건데 그냥 REST API의 데이터를 보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 3000에 articles 그리고 페이지 넘버를 하면은 우리의 그 게시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 넘버가 바뀔 때마다 이 아이디나 아니면 컨텐트를 보면 데이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목록들의 데이터를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증가하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스토어의 기본값과 필요한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배치할 텐데요. 목록에 사용되는 스토어로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current article 페이지와 실제 게시글 목록에 담길 articles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토어스 폴더에 index.js를 열고 current article 페이지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담게 될 current article 페이지는 기본값이 1이 되게 하고, 필요한 subscribe, update, set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메소드로 reset 페이지와 페이지 증가에 사용되는 increase 페이지를 만들고, 메소드들을 subscribe와 함께 리턴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으로 article 스토어에 기본 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설정할 init values라는 객체를 만들고, 목록에 해당하는 article list, 전체 페이지 개수에 해당하는 total page count, 이후 수정에 사용되는 메뉴 팝업, 에디트 모드를 기본값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을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와이터블에 배치시키고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한 다음 사용자 종이 메소드 패치 아티클스와 리셋 아티클스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브스크라이브와 함께 사용자 정의 메소드 패치 아티클스, 리셋 아티클스를 리턴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기능이 단순한 current articles 페이지의 사용자 정의 메소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current articles 페이지 스토어는 현재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에 대한 페이지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1을 설정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메소드로 reset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set으로 페이지 번호를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increase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1씩 증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이용해 기존 current articles 페이지 값을 가져와 여기에 1을 더해주는 기능을 만들면 되고, 페이지 번호가 증가된과 동시에 해당 페이지에 맞는 글 목록을 호출하기 위해 articles의 패치 articles 메소드를 호출하게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무한 스크롤 방식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감소시키는 기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articles 스토어를 작성하겠습니다. articles 스토어는 서버로부터 호출한 글 목록을 담아두는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 목록만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담겨진 글 목록에 값들을 조작하는 다양한 사용자 정의 메소드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설정한 articles 스토어의 값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rticle list는 서버로부터 받은 글 목록이 저장되고, total page count는 서버로부터 받은 전체 페이지 수가 저장되며, 메뉴 팝업은 게시글 하나마다 표시되는 팝업 메뉴의 상태가 true 또는 false로 해서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디트 모드는
게시글 중에 수정을 할 경우 수정 모드로 전환된 글의 고유 번호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아티클스 스토어의 사용자 정의 메소드인 패치 아티클스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패치 아티클스는 서버로부터 선택된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페이지 번호, 즉 current articles 페이지의 경우 스페이트 스토어의 기본 메소드인 get을 이용해 current articles 페이지로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스토어의 값을 get으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다른 스토어에서 값을 참조하는 경우와 스페이트 파일이 아닌 경우, 즉 일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스토어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try catch를 작성하고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목록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인증 정보를 함께 보내야 하므로 auth 스토어에 authorization을 가져와 패스와 함께 액세스 토큰으로 옵션에 넣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getDatas에 getAPI에 적용한 옵션을 넣어 서버로 요청을 하도록 해주고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NewData에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글 목록에 해당하는 아티클 리스트, 전체 페이지 수에 해당하는 토탈 페이지 카운트의 내용을 담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토어의 값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current 페이지, 즉 요청된 페이지가 1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처리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선 current 페이지가 1일 때에는 해당 스토어의 아티클 리스트와 토탈 페이지 카운트에 서버에서 받은 값을 담아주면 됩니다. current 페이지가 1이 아닐 경우에는 스프레드를 사용해 현재까지 받은 데이터에 새로 받은 데이터를 더하는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 페이지에서는 init values의 아티클 리스트가 빈 배열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빈 배열과 새로 받은 배열을 합쳐버리면 공백 형태의 객처가 들어가게 되어 내용이 없는 객체 하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일 때, 즉 current 페이지가 1일 때에는 다르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스를 리턴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패치 아티클스는 페이지가 증가할 때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한 current articles 페이지의 increase page 메소드에서 패치 아티클스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티클스 스토어의 두 번째 사용자 정의 메소드인 reset articles를 작성하겠습니다. reset articles 메소드는 아티클스 스토어를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set으로 해당 스토어를 초기화시키고 current article pages의 reset pages를 이용해 현재 페이지 역시도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목록이 초기화되면 페이지 번호도 초기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글 목록에 대한 스토어 작성을 마쳤고 이어서 실제 작동하는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목록 관련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slog 서비스에 사용되는 무한 스크롤 페이지 내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 스크롤로 작동합니다. 이 무한 스크롤의 경우 스크롤이 일정 이하로 내려오면 새로운 페이지가 호출이 되고 기존의 페이지에 그 새롭게 받은 데이터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기능 중이 onScroll이란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onScroll 메소드는 특정 마크업 영역에 DOM 정보를 전달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값에는 DOM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스크롤과 화면 사이즈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정보들을 좀 보면은 이.target.scrollheight은 브라우저의 스크롤 높이가 되고 이.target.clientHeight은 브라우저의 화면 높이가 됩니다. 또 이.target.scrolltop은 브라우저에서 현재 스크롤 위치가 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realheight과 triggerheight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realheight은 실제 스크롤 사이즈가 되겠고 triggerheight은 다음 페이지가 호출될 스크롤 위치가 됩니다. 우리는 realheight에 0.7을 곱한, 즉 화면에 스크롤이 70% 정도 내려왔을 때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목록에 추가하는 형태로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시글 목록을 다루는 컴포넌트의 이 무한 스크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에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고 스웨트의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인 onMount 스토어에서 articles, current articles 페이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어서 이미 설명한 스크롤 정보들을 담을 컴포넌트와 엘리먼트를 상태값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컴포넌트가 처음 열리면 onMount를 이용해 articles의 reset articles와 articles의 patch articles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처음 열리면 articles를 초기화하고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벤트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onScroll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scrollheight에는 이.target.scrollheight을 통해 브라우저에서 스크롤 높이를 담아두고 클라이언트에는 이.target.clientheight으로 화면 높이를, scrolltab에는 이.target.scrolltab을 통해 현재 스크롤 위치를, realheight에 scrollheight에 clientheight을 뺀 실제 스크롤 사이즈를 구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triggerheight에는 화면의 70%에 해당하는 scrollheight 곱하기 0.7을 통해 다음 페이지가 호출되는 스크롤 위치를 구해두겠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triggerComputed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 triggerComputed는 scrolltab이 triggerheight보다 큰 것을 감지해 조건이 맞으면 true를 리턴합니다. 다음으로 방금 만든 triggerComputed를 리턴하는 스크롤 트리거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롤 트리거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이후에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스크롤 트리거가 true일, 즉 일정 높이 이하로 스크롤이 내려오면 current articles 페이지에 인크리 페이지가 실행되어 페이지 넘버가 올라가 다음 페이지가 불러와지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onScroll이 실제 마크업 요행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스크롤이 생기는 영역에 bindDis에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dis를 이용한 바인딩의 의미는 자신, 즉 slog_list_wrap 클래스 돔의 정보를 상태값 컴포넌트에 바인딩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스크립트 영역에서 반응형 기호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에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스크롤이 나타나는 정확한 위치는 페이지스 폴더에 articles라는 컴포넌트에 메인에 보시면은 여기 slog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폼과 아티클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모의 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에 스크롤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크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먼트에 컴포넌트 페어런트 노드를 이용해 해당 돔의 부모 돔의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add event listener를 이용해서 스크롤 액션과 우리가 만든 onScroll 함수를 연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사이즈가 변경되면 스크롤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리사이즈에도 onScroll을 연동해 주겠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 스크롤의 정보가 onScroll의 이벤트 매개 변수로 받아 사용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 연동 부분을 반응형 기호로 만든 이유는 스크롤 할 때 그리고 브라우저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돔의 높이 정보, 스크롤 위치 등의 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를 연동시켜 이런 값들이 변경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작성글 목록의 개수에 맞게 내용을 표시해 주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아티클 컴포넌트에 아티클을 props로 전달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컴포넌트 폴더에 아티클 컴포넌트를 열고 전달받은 아티클을 이용해 모금형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 값들이 나타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props로 전달되는 값의 경우 export less로 하나의 게시글 정보에 해당하는 아티클 값을 받겠습니다. 이제 객체 형태의 아티클 상태값을 이용해 작성글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마크업 유형에서 작성자 정보인 유저 이메일, 작성 시간에 해당하는 크레인트 앳, 글 내용인 콘텐트, 그리고 좋아요 숫자인 라이크 카운트와 코멘트 개수인 코멘트 카운트가 나타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시켜 스크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한번 무한 스크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확인할 때 괜찮으시다면은 여기에 이 브라우저의 디버그 모드도 같이 띄우시고요. 이 디버그 모드에서 네트워크를 열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스크롤 내려보겠습니다. 스크롤 내리다가 일정 높이 이하로 되면은 지금 추가로 지금 데이터를 요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보면은 지금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아마 1번이 되는 게 제일 마지막 데이터일 텐데요. 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은 지금 모든 페이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사실 새로 받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일정 높이 아래에서 스크롤 움직이면은 다시 또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결과로 데이터를 한번 요청했을 때 스크롤을 또 계속 움직인다면은 그 요청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다 받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스크롤이 멈출 때까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무한 스크롤에 대한 보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티클 페이지 락 스토어와 로딩 아티클 스토어 두 가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티클 페이지 락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더 이상 페이지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잠금장치 역할을 하고, 로딩 아티클은 데이터를 받아오는 동안 로딩 중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스토어에 대한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토어 관련 파일인 stores 폴더의 index.js 파일을 열고 아티클 페이지 락 스토어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아티클 페이지 락은 true 또는 false를 가지게 되는 스토어로 값이 true,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사용자 정의 메소드는 만들지 않고 바로 와이터블의 기본값 false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딩 아티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아티클 역시도 가지는 값은 true, false의 상태값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딩 아티클의 경우는 상태에 따라 아티클 페이지 락과 함께 작동해야 하므로 사용자 정의 메소드 turn-on 로딩과 turn-off 로딩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set을 이용해 true 또는 false로 값을 변경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turn-on 로딩은 데이터가 서버로부터 로딩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티클 페이지 락을 활성화해서 이 상태에서는 페이지 값이 증가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turn-off 로딩은 로딩이 완료된 상태로 아티클 페이지 락도 비활성화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로딩 아티클 스토어는 목록을 불러오는 아티클 스토어에 패치 아티클스에 배치하겠습니다. 패치 아티클스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시점에 turn-on 로딩이 호출되게 해서 이때 로딩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받아진 데이터가 스토어에 탑재된 후에 turn-off 로딩을 이용해 로딩 아티클 상태를 false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혹시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turn-off 로딩이 적용되어 로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클스 스토어에 reset articles 메소드에도 아티클 페이지 락을 set으로 false로 만들어주어 페이지 초기화 시킬 때 페이지 잠금이 되어 있다면 잠금을 해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작성한 아티클 페이지 락과 로딩 아티클을 스크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컴포넌트 폴더에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고 스토어에 로딩 아티클, 아티클 페이지 락과 로딩 효과를 사용할 아티클 로딩 컴포넌트를 임포트로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트리거 컴퓨티드 아래 카운트 체크를 추가하고 카운트 체크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받은 전체 페이지 수에 해당하는 토탈 페이지 카운트를 기준으로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current articles 페이지와 비교해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에서 계산된 전체 페이지 수가
현재 호출된 페이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카운트 체크가 true를 리턴하고, 이 경우에 아티클 페이지 락을 true로 만들어 더 이상 페이지가 증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롤 트리거에 우리가 만든 조건들을 추가해서 엔드 연산자로 느낌표 카운트 체크, 느낌표 아티클 페이지 락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트리거 컴퓨티드가 true이고 카운트 체크와 아티클 페이지 락이 false일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가 로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크업 요행에서 현재 로딩 중일 경우, 즉 로딩 아티클이 true일 경우 불러온 아티클 로딩 컴포넌트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브라우저를 열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롤 내려보면은 잠깐이지만 이제 로딩 효과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온 다음에는 추가로 또 호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출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필요한 페이지만 불러와 줬고 그 외에 호출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게시글 목록에 대한 기능과 무한 스크롤 관련된 기능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 작성과 관련된 기능을 한번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